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올 한 해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공손히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밀접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1인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2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물류의 교육 등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교통과 이동 시스템의 다변화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시대는 19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를 이르러 살펴 비교해보면 개인이 이용하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등등은 이제 정말 흔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편해진 만큼 윤택해졌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대인배상 1은 무엇이고 왜 생긴 걸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자백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자동차에 의한 대중의 교통수단이 많지 않았던 시절, 자동차로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750조 등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많아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자력으로 배상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속출하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계 등을 위협하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과실로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활한 합의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으로 당사자의 책임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의 범위가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을 넘어서는 경우, 이 또한 가해자의 생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발생하였고,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이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대인배상 1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 처분인 과태료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 시 형사적 처분인 벌금이나 징역형의 양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무보험만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행해도 되겠네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대답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교통사고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입니다. 다만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그 누가 알고 미리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신이 아닌 이상 한치의 앞니를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살이입니다. 대인배상 1은 자배법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상 범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한정적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상해 부위 및 진단명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해가 후유장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 범위도 그 해당 장애가 속해 있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급수별 한도를 범위로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로 부상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면 많은 치료비와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염려가 없겠으나 척추의 골절이나 인대파열, 추간판 탈출증, 사지마비 등과 같이 장기간으로 계속된 치료비와 후유장애 등이 돌출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인배상일 한도를 초과하여 넘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입원을 하게 되고 퇴원 후 장기간 재활이나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말인즉 가해자 입장에서 경미해 보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몸이 사고 전 상태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 심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거라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하여 책임보험의 치료비와 후유장애 등의 보상 한도는 조기의 소진과 함께 한도를 넘어서게 되어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인 초과된 치료비와 후유장애 일시수익액, 위자료, 간병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유발시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영구적 훼손 상태를 유발시킨다면 대부분의 일반 대중 가해자는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일을 꼭 들어야 합니다. 공소는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아 업을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도 상담의 문의 중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에서 골고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와 당했다로 말문을 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가족 중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이용하시어 어느 정도 손해와 보상을 보완할 수 있겠지만 의무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인배상일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전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한정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적인 보상 범위를 보완하고 민사적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2입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들어보면 피해자 A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후유장애 등으로 총 손해 및 보상받아야 할 금액이 1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는 부상등급별 치료비 한도 1,000만 원과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 3,000만 원까지만 담보하게 된다면 나머지 초과 보상액 6천만 원은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2에서 담보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2도 한도를 자동차 보험 계약 당시에 1억이나 2억 등 계약자가 원하는 범위로 설정할 수 있고 그만큼 약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겠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적용하는 한도인 무한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의 평생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수상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는 내용에는 위자료, 그리고 간접손해와 직접손해 등을 보상하며 여기에는 치료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기타 비용, 휴업손해, 후유장애에 의한 일시수익액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인 종합보험의 차이점과 해당 사항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대인배상 1만 가입하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시나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평생 상처를 남겨 죄책감에 시달리시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종합보험 대인배상 2를 가입해주세요.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K 공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